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자동사입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요, 허리 교통사고가 나거나 일반 상해 사고가 났을 때 허리가 이제 약간 찌그러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형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본인이 이제 가입하신 보험에 상해 후유장애라고 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 담보에서 우리가 장애 진단을 끊고 요 내용이 척추체 장애 중에 여기 심한 기형, 뚜렷한 기형, 약간의 기형 장애율이 꽤 높죠. 그래서 본인이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기형인 경우에는 15%, 그러니까 1,500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보험회사가 이제 의사가 이제 각도를 측정하거나 이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 세부 내용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뚜렷한 기형 30%로 이제 장애 진단을 끊어가도 보험회사가 갑자기 이거 자연망곡이 반영이 돼서 장애율이 30%가 아니라 15%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자연망곡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시면은 목, 허리, 그리고 우리 흉추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요 휘어진 것을 우리가 만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브죠. 예. 그래서 이 각도,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장애를 측정할 때 여기 제가 이렇게, 요건 옆으로 휘어진 건데, 이게 휘어지면 이렇게 일자로 쫙 그었을 때 요걸 90도로 내리면은 요 각도가 나와요. 이 콥스 앵글이 15도가 넘어가면 30%고, 이 각도가 아무래도 이게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각도가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쉬면은 많이 주고 30%를, 그리고 15도가 안 되면은 약간의 기형 15% 반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3천만원이 갑자기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1,500만원으로 깎이거든요. 자, 이랬을 경우에 내가 15도를 끊어가도 여기 이렇게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휘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해로 휘어진다기보다는 자기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약간 허리가 구부정하고 뭐 이런 경우로 자연망곡이 있다는 거, 자연망곡. 그러니까 이거를 참 보면은 사고 나기 전과 후를 딱 비교를 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 측정을 할 때 사고 전후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걸 같이 가져가서 조금 비교해서 반영해 달라고. 왜냐면 하도 보험회사에서 이 각도가 약간 오바된 게, 본인이 원래 허리가 조금 더 자연망곡으로 더 구부정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후려치는 것 때문에 좀 장애 진단을 좀 완벽하게 해가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법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 글을 읽어보면 다 약관에도 반영이 돼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을 대상을 해봤는데 뭐 흉추, 뭐 요추 다 마찬가지로 후망각이 뭐 평균치가 몇 도고, 다 연령은 몇 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평균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보험회사가 이게 평균각이잖아요. 평균이 35도라는 거지 내가 35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사고 나기 전에 내가 멀쩡한 이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의 각도가 얼마인지 하고, 사고 난 후의 각도를 확인해서 거기서 빼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평균치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평균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연망곡이 평균 자연망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친 사람의 본인의 그 자연망고, 그러면 다치기 전 사진과 후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연망곡을 고려해서 측정해 달라고 의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의사 선생님이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귀찮아해요. 왜냐면 국가장애나 산재장애 배상 책임은 의사 선생님이 잘 해줍니다. 잘 많이 해봤고 또 병원에 양식이 있고, 근데 이런 개인보험은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또 따로 쳐줘야 돼. 그래서 이게 또 끊어줘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진단비라는 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지만 뭐 그게 미비해요. 의사가 받는 어떤 급여의 반영은 좀 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 꼬리뼈나 이런 거는 이제 자연망고 이거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이거 뭐 논문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찾아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법원에서 증거로 제시한 뭐 연령치, 뭐 남자 여자의 평균, 이거 꼬리뼈거든요. 꼬리뼈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흉추도 있고 요추도 있고 뭐 경추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보험회사가 하도 평균을 좋아하길래 이 평균을 반영을 해도 약간의 장애와 이제 새로 생긴 것이 있다. 뭐 그 전 사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전 사진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따른 평균 자연망곡을 반영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또 이제 꼬리뼈 같은 경우에 이게 체간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좀 디테일하죠. 디테일하게 해서 반영을 해서 후유장애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의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연망고고 잘 고려하지 않지만, 특히나 이제 과거에 다친 경우에서 이제 또 다친 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다친 분이 아니라 옛날에 다쳤는데 또 다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걸 태클을 걸어요. 약간의 장애라 하더라도 약간의 장애는 각도가 뭐 몇 도 이상이다 이런 게 없고요. 각도의 변화만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이제 문제가 진구성 골절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다친 게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다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연망곡을 가지고 문제돼서 실제로요 면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전에 한번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또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또 제가 해결점이나 저희가 실제 상담하고 또 실제 나가서 위임받아서 또 처리했던 사건을 이제 해놨으니까요. 보시고요. 대부분 보면 이런 거죠. 이제 뭐 제가 심한 장애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십몇 년을 이상을 해도 저 한 15년, 지금 한 20년 돼 가거든요. 이 손해산영 업을 한 지가. 심한 장애는 제가 거의 해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뚜렷한 장애예요. 15도 이상. 뭐 솔직한 말로 심한 장애 정도 되면은 뭐 의사가 수술 거의 잘못했다 봐야겠죠, 그죠? 그 정도 우려가 요즘에는 잘 발달이 돼 있어서요. 심한 장애는 거의 없더라고요. 뚜렷한 장애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뚜렷한 장애를 끊어가도 이게 각도가 뭐 16도 애매하잖아요. 15도가 넘어가면 되는데 16도 해놓으면 이거를 자연망곡으로 보험회사가 비비면서 이거 원래부터 이게 휘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15도 이하로만 떨어뜨려도 반절을 깎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엉성하게 장애진단 끊어가면 무조건 후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까 제가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여성 남성 나이에 따라서 이게 요추마다 다 각도가 다르거든요. 그 각도를 다 의사선생님을 자료를 가져가서 말씀드리면 알아요. 근데 자료를 여러분이 이걸 찾아서 어떻게 가져가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콥스각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보험회사가 또 뭐 의료자문을 한해 뭐 깡내 이런 얘기를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애진단 잘못 들어가면요 수정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거 다시 수정해서 다시 유리하게 해줘 봐야
왜 그전에 한 거랑 다르냐 하기 때문에 이 그 영상이나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만약에 후유장애를 받으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미리 본인이 다 의사 선생님하고 끊어갖고 연락해봐야 버스 떠납니다. 예, 버스 떠나고 나서 저 제대로 받아주세요. 아, 이러면은 저희도 뭐 신이 아니랑 곤란하죠. 예, 그래서 자연망곡을 반영해서 장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애 진단 받는 거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보고 뭐 이게 연구해서 요거 이렇게 갖고 받으면 되지 않냐. 제가 인터넷 블로그를 다 찾아봐도요, 요 자연망곡에서 각 부위별로 몇 도 평균인지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 그 글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린 정도의 수준도 없어요. 예, 수준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저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AI가 아닌 최준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입으로 기침했어요. 왜 그러냐면 AI는 기침을 안 하더라고. 예? 아, 요즘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을 제가 쓰면 또 어디서 다 긁어갖고 또 AI로 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쓴다니까. 예, 그게 저는 노출이 안 돼도요, 그 AI 선생님은 글이 노출이 돼요. 예, 환장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도 합니다. 그래서 제 글을 읽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아, 요즘에 뭐 아무리 AI가 발전해도요, 디테일하고 케이스, 내가 경험한 케이스를 정확하게 내가 읽는 글하고 동일시 하시지 마십시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십시오. 수술은 의사한테, 약은 약사한테, 보상은 손해사정사한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